오늘은 초보 공인중개사 현실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로 정산받은 금액은 월 평균 약 70만원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부동산의 나공을 맡고 있는 나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수입에 대해서 초보 공인중개사 기준으로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정확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지역에 따라서, 사무실에 따라서, 그리고 대표님의 지원, 본인 실력, 그리고 또 매물의 약간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는 정말 원룸 중개, 초보 공인자 중개 기준으로 이런 현실을 겪었다라고 제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달은 아직 정산을 못 받았어요. 보통 정산날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못 받았고, 실제로 중개 수입도 거의 없어서 이번 달은 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이번 달 제외를 시키고, 실제로 정산 받았던 3개월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1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210만원 정도니까 3으로 나누면 약 70만원 정도, 70만원 정도고, 그리고 또 이게 매달 70씩 번 게 아니었고, 일단은 제가 수입이 많았던 때는 1월, 2월 이때가 그 대학생들, 신입생들 개강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110에서 120 정도 벌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한 50만원, 50만원 이렇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인 광고들을 보면은 아직도 이런 문구들이 많더라고요. 월 300 이상, 월 500 가능, 이런 식으로 원투룸 전문을 하는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써져 있던데, 물론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사실상 잘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 기준으로 해볼게요. 제 기준으로, 광주 기준으로, 원룸이 약간은 200에 30이다. 보증금 200에 30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6대사 기준으로 한 14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14만원인데 300을 하려고 하면은 20건이 넘네요. 20건, 21건, 22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주말 제외하고 매일 한 건씩 또 이게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과연 쉽진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미 매물이 많고, 그리고 광고도 잘 돌아가고 손님 응대도 익숙하다, 그런 분이시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면은. 근데 정말 아무 기반 없이 생초보가 와가지고 300, 500을 만든다? 계약을 20건 넘게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건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또 계약을 못한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초보 치고는 계약을 또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었고, 수입도 잘 나온 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저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신 소속 공인중개사 분이 계셨어요. 저희 사무실에. 근데 그분이 한 달 넘게, 한 2달 가까이 하시고 퇴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 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2달 동안, 거의 2달 가까이 수입이 0원이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죠, 이게. 그분이 딱히 못하거나 게으름 피거나 나태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고, 항상 바쁘게 움직이셨고, 그리고 항상 전화 통화를 항상 자주 하셨고, 손님분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약이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거는 정말 말씀드렸듯이 정말 초보가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원룸이나 아파트나 비슷할 거예요. 다른 것도 전부 다 새로 배워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초보 운전에 좀 비교를 해보면, 운전을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엑셀, 브레이크, 주차 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초보 입장에서는 엑셀 밟고 브레이크 또 있고, 또 비 오면 와이퍼 켜야 되고, 전조등 어두워지면 전조등도 켜야 되고, 또 주차도 공식적인 주차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좁은 곳도 있으니까 저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차선 변경 어렵죠.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것
게 있어서 뭐 원룸 중개도 뭐 겉으로 보면 되게 단순해요. 이게 그냥 공실 확인하고 방 보여주고 마음에 든다? 그럼 계약 성사 끝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자세한 거는 제가 또 다음에 이제 원투룸의 현실에 대해서 그때 할 때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입이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뭐 100만 원 넘게 벌었고 그 다음에 뭐 50 이렇게 벌었는데 이게 물론 성수기하고 비성수기 차이점도 있긴 했어요. 이게 가면 1월, 2월이 이렇게 대성수기고 그리고 3, 4월 이렇게 가볼수록 비성수기여서 근데 뭐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실 뭐 그런 점도 있었지만 처음 첫 두 달과 비교해 보면은 제가 일을 그만큼 또 열정적으로 일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 안 한 건가? 하여튼 뭐 그랬어요. 왜냐면 해보니까 막상 수입이 생각보다 없는데 경쟁도 굉장히 또 치열하고 또 그리고 그래서 과연 내가 이 방향이 맞나?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의구심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번아웃 뭐 비슷한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AI한테 물어봤는데 번아웃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때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문의가 그때도 오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초창기처럼 이렇게 응대를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손님께도 당연히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저한테도 되게 왜 그랬을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해보면은 수입이 좀 작아진 거는 뭐 시장 상황도 있었지만 저의 열정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가지고 아마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고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생활이 가능해? 라고 하시면 제가 또 부업을 하고 있어요. 부업 예를 들어서 가장 몇 개 하고 있는데 두세 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배달입니다. 배달을 제가 하고 있어요. 배달을 밤에 나가서 배달하고 있죠. 낮에는 뭐 공중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모자하고 마스크를 쓴 이유가 뭐 관심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제가 원래 배달 나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가거든요. 이렇게 컨디션 좀 조절도 할 겸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배달 나가기 때문에 이런 복장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생초보로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하시면 모르겠어요. 한 몇 개월치 한 6개월 정도는 생활비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개공이든 소공이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초반 몇 개월은 수입이 없거나 또 굉장히 또 불안정할 거예요. 아마 이게 대다수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실제로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제가 보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유튜버들을 보더라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업이라는 그 카드로 지금 버티고 있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뭐 버티시겠죠. 뭐 생활비를 하신다거나 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이렇게 중개업 초반이 어떻게 보면 농사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사 보통 이제 씨앗 뿌리고 그리고 그때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수확이 될 때까지. 물론 차이점은 이게 중개라는 게 씨앗을 뿌리더라도 다 수확이 안 될 확률도 굉장히 크다라고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씨앗을 뿌리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수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아마도 배우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매물, 또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사람 상대하는 것들, 사람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배우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씨앗을 좀 뿌리시고 뿌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다 회수되기는 힘들어도 왜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씨앗이라는 게 어떤 광고잖아요. 광고 뭐 몇 개 있겠지만 이걸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확률이 뭐 1%, 0.1% 하더라도 있는 거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씨앗을 뿌리시고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소득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왜 이렇게 원룸 중개를 하면서 번아웃 비슷한 걸 느꼈고, 그리고 원룸 중개가 생각보다 쉽진 않구나라는 거를 왜 느꼈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